네, 안녕하십니까. 상품교육팀 김주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간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지금 갑자기 많은 분들이, 네, 반갑습니다. 얼른 그 코로나가 물러가서 오프라인으로 우리 사장님들과 소통을 해야지. 너무 답답하시죠? 네, 그래도 좀 이게 벌써 한 4회차 정도 되니까 저도 적응이 좀 되고, 또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들어오시면서도 하나하나씩 설정해야 될 거 챙기시는 거 보니까요. 네, 다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 언젠가는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소통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자, 그때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네, 이거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봄의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내가 클렌징을 해야 되는지 우리 케어셀라의 4가지 제품이 있어요. 네 품목. 저는 이 4가지 품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파 클렌징. 그래서 단순히 지우고 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정화시켜서 마치 내가 스파를 다녀온 듯한 클렌징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스파 클렌징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봄의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스파 클렌징을 통해서 내 피부를 지키자. 제품은 총 네, 4가지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품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네,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쪽은 눈이 왔대요. 나름대로 또 낭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4월에 거의 중순이 다 돼가는데. 그리고 부산이나 제주도는 또 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은 그런 대로 날씨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저희 집 앞에 그 호수가 있는데 저는 호수라고 얘기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호수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야 그냥 물을 가둬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호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주말마다 제가 그 호수를 한 바퀴 이렇게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요. 1시간 정도. 마치 누가 쫓아오는 듯한 걸음걸이로 빨리 걸으면 많이 운동이 되는 것 같아서 토요일이든 뭐 일요일이든 간에 1시간씩 제가 걷습니다. 그런데 정말 날씨가 딱 봄 날씨인 거예요. 꽃이 다 필 수 있는 건 다 피고 나올 수 있는 싹들은 다 나와 있으면서 조금 바람이 세긴 했지만 하늘도 나름대로 청량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제 제가 걷고 있는 그 호수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의 그 흙먼지들이 저한테 막 날라오면서 야, 봄은 이렇게 예쁘고 진짜 아름답고 진짜 사랑스러운 그 모습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구나. 물론 주말에는 미세먼지가 없었지만 항상 우리가 그 봄에 되면 걱정하는 게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잖아요. 그래서 봄은 이 2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4계절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4계절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좋아하는 계절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봄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봄에 여러 가지의 그 고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한 자외선. 저도 이번 주말에 걸으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와, 진짜 바람이 불 때는 뭐 태풍이 부는 것처럼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바람 많이 불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딱 먼 곳에 가면 강한 자외선 때문에 색소 침착이라든가 각질, 주름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동반이 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피부 건조라든가 당김 이런 것들이 느껴졌고 그 다음에 흙먼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꽃가루 이런 것들이 날리면서 그 다음에 아침에는 춥고 또 오후에는 따뜻해지고 이런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봄철에는 정말 다양한 피부 고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봄철에 가장 신경 쓰는 스킨케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렌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황사와 미세먼지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피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클렌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OX 골든벨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문제 중에서 다 맞추신 분들은 서울 캠퍼스에 오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외국에서 오는 걸까요? 이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야. 다 주변 나라 때문이야. 오는 걸까요? 네, X입니다. X. 예. 자, 그 다음에 황사와 미세먼지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걸까요? 네, X 다릅니다. 세 번째 문제. 주방에서 요리할 때나 진공청소기를 돌릴 때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나요?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바깥먼지가 더 심한 거 아닐까? 그리고 오히려 청소를 집에서 하면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닐까? 정답은? 네, 맞습니다. 집에서 청소기를 돌릴 때도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하고요. 네 번째,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겠죠? 네, 미세먼지 있으면 집 안에 있어야 되겠죠? 정답은 뭘까요? X입니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 환기를 하고 좋은 산소를 또 공급받아야 된다. 자, 다섯 번째,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무조건 외부 환기를 하면 안 되나요? 네, 4번 문제하고 비슷한데요. 바깥에 나가면 안 될까요? 환기를 시키면 안 될까요? 예, 정답은 X. 그래도 환기를 시켜야 된다. 여섯 번째,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 될까요? 이게 모르겠네요. 도움 될까요? 네, 공기청정기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미세먼지가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오만 거 아닐까요? 미세먼지가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O입니다. O. 예. 왜 그렇게 되는지 뒤에 가서 좀 볼게요. 여덟 번째,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이 있다는데 맞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름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음식도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정보도 뒤에 가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황사와 미세먼지 벗어나고 싶다. 어디서 살아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미세먼지가 없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있을까요? 미세먼지가 없는 지역. 제가 오늘은 검색을 해봤더니 미세먼지가 뭐 걱정이 없더라고요. 파란색이 이렇게 떠 있었어요.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떠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어느 지역에 있어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까? 나는 강원도에 살아. 강원도가 청정지역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에이, 무슨 소리야. 제주도지, 제주도. 아이고, 지리산 부근이 청정이지. 예, 산청, 뭐 이런 데에 있는 곳이 가장 청정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짜자잔, 보시게 되면, 오늘의 미세먼지는 아닙니다. 아주 심각했을 때 미세먼지의 지도인데요. 보시게 되면 우리의 상식을 바꿔버리는 지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언제 날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제일 심각한 날에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청정한 지역, 제주도라고 해볼까요? 이날은 제주도가 제일 심각했는데요. 그 다음에 전북. 이쪽이 그 깊은 산들이 많은 곳이 아닐까요? 예, 그 다음에 왠지 서해안에서 넘어오면 서해 쪽에 있는 인천이라든가 충남 이쪽이 제일 안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날은 인천이 좀 괜찮았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미세먼지는요, 바람을 타고 오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지수로 나왔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좋고 산세가 깊고 이런 곳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통상 얘기는 하지만 과연 미세먼지로부터도 안전한 도시일 거냐라는 거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안전지대는 없다. 거기에다가 우리 실내도 집 안에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평소 집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 40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온종일 문을 닫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집 안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
이렇게 조리를 많이 하죠. 돈가스, 볶음밥, 계란 후라이 제일 많이 해먹는 거잖아요. 계란 후라이, 삼겹살, 뭐 고등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조리할 때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이불 털기. 네, 아무리 그 베란다에서 이불을 턴다고 해도 역으로 또 들어오는 먼지가 있기 때문에 예, 미세먼지 이불 털 때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기를 돌릴 때도 역으로 또 더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가 날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흡연은 더 이상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먹지도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환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깥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이나 보통일 경우 오늘일 거예요. 오늘이 아마 보통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럴 때는 30분 정도는 그래도 좀 환기를 시켜도 좋고요. 나쁨과 아주 나쁨이라고 나올 때도 환기를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이상 교통량이 많은 시간을 피해서 환기를 시키고 반드시 조리하거나 청소 후에 오히려 또 환기를 시키라고 하죠. 주부들이 폐암에 노출이 많죠. 예, 비흡연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이 아닌데도 흡연자가 아닌데도 폐암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환경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 주부들이 조리를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스레인지 같은 거 켤 때 보면 따다다다닥 이렇게 켤 때 일산화탄소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우리 공기보다도 훨씬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그리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면 아이고 어떻게 되게 환기를 시킬 텐데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게 지금 일산화탄소가 나오는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조리할 때 반드시 환기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문을 닫은 후에도 물 걸레질을 한 번 더 해서 먼지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문을 열어서 좀 이렇게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바람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미세먼지와 황사 알아보고 갈게요. 두 가지의 발생 원인이 좀 다른데요. 황사는 중국의 사막지대로부터 날아오는 흙먼지예요. 그래서 노란 모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사막지대로부터 날아오는 흙먼지다 보니까 이렇게 차 같은 데라든가 또는 뭐 어떤 선반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누런 이렇게 모래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산업활동에 있어서 공장이라든가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되는 화학물질들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두 번째, 성분이 달라요. 황사에는 칼슘, 철분, 알루미늄 이래서 토양에서 생긴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같이 딸려오는 거고요. 미세먼지는 질산염, 황사염 해서 이거는 거의 발암 물질의 성분들이 덩어리로 있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자 크기도 달라요. 황사는 뭐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20 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모공보다도 작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의 모공보다도 작다. 그럼 말 다 했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는 이 삼총사가 다 모였을 때 위험해요. 황사, 바람에 거기에 미세먼지 섞이고 초미세먼지까지 함께 날라오면 이제 그때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유해한 물질들이 내 피부에 닿고 내 모공 속으로 침투가 되다 보니 눈병, 알레르기, 피부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마비, 폐질환 이런 것까지도 위험을 높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처하는 방법이 우리가 방법을 알고 그거대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독소 배출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먹는데 대부분이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그래서 저희 제너럴 밸런스에는 C포뮬럼, 청열 작용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액티브 DSS
다시마 성분 들어있어서 얼마나 디톡스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이거는 혈액순환에 좋은 거야, 이거는 다이어트에 좋은 거야, 이렇게 선을 긋지 마시고요. 이 두 가지의 그 건강기능 식품이 다 독소를 배출해 줄 수 있는 해조류 성분들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톡스로 지금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페스타에 요즘에 좋은 나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취나물, 곤드레, 홍잎, 다래술 이런 것들도 다 봄철에 나온 약초에 가까운 그 우리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일상생활에서 물을 많이 마시고 양치하고 가글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프로폴리스 드시면서 물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황사와 미세먼지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상식적인 거를 이제 봤고요. 이제 다시 이제 피부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이 미세먼지는 피부 호흡 질환뿐만이 아니라 피부 노화에도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메커니즘이냐? 중금속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것들이 모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활성산소를 막 발생하게 해서 빨리 늙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미세먼지를 제거할 거야 이러면서 과도한 세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피지막까지도 걷어내서 피부 방어력이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홍조와 건조증이 생기고 피부가 더 예민해져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 예,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오염된 공기와 미세먼지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잡티, 기미 이런 색소 침착도 빨리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내 피부에 들어갈 것뿐만이 아니라 피부에 닿기만 해도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뭐 가렵고 따갑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토피 증상까지도 있어요. 따끔따끔 가렵고 또 따끔따끔 가렵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드름 유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피부를 통해서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혈액도 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초미세먼지는 피부를 침투를 해서 피부 세포를 자극시키고 그 다음에 피부 문제를 유발시켜서 결국에는 염증성 노화를 만들게 되는 주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계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본의 기본인 클렌징을 먼저 지키셔야 되겠죠. 이거 기억나세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뭘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제가 GPS 2회차 때 뭐였죠? 프레스티지 5종 하기 전에 에스테틱에서 기본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클렌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기본의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클렌징. 그 다음에 수분 공급 많이 바르기도 하고 드시기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외선 차단 잊지 말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클렌징에 대해서만 조금 더 좀 깊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죠? 어프로치라고 적혀 있네요. 어프로치. 뭔가를 접근하다 뭐 이런 뜻이죠. 제가 왜 이 영어 단어를 적어놨냐면 한 15, 16년 전에 제가 그 직장의 화장품 회사를 다닐 때 그 영양 부문의 TFT 활동을 한 3년 6개월, 4년 좀 안 되게 했었어요. 어떤 그 업무를 했었냐면 업무 지시가 어떤 것이 왔었냐면 어떻게 하면 인당 매출을 높일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조금 더 빨리 전개할 것이냐, 우리의 이 좋은 제품들을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고민해 봐라 라고 하는 게 그때 영양 부문의 TFT에 있는 4명에게 떨어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일원으로서 그때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현재 뭐 문제점 도출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솔루션도 만들고 그거를 전국에 전파하는 일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4가지의 카테고리로 했었냐면, 먼저 첫 번째, 화장품을 사업에 잘 녹이시는 분들이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좀 남성 제품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남성 제품을 어떻게 하면 사업에 잘 녹일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키즈 제품. 네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이었어요. 그 중에 화장품을 사업에 잘 녹이시는 분들
전국에서 랭킹 100위에 드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0위 되신 분한테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노하우를 주세요라고 받았고, 그 다음에 10위 되시는 분들하고는 직접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가의 화장품을 인당 매출을 높이고 사업에 잘 전파를 하셨는지를 그때 매뉴얼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이 탁상 공론이 아니잖아요. 정말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노하우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TFT 활동하는 저희들이 또 고민한 것들을 거기다 녹여서 전국에 전파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나도 재밌는 게 많은 화장품 중에서 어떤 제품을 권했을 때 성공률이 높은가요? 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앰플이야, 크림이야, 그래도 기능성이 있는 것들, 기능이 있는 거를 주어야 만족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웬걸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마음을 결정할 수 있었던 제품의 품목은 바로 클렌징이었습니다. 클렌징.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클렌징을 하기 전에 어프로치라고 이제 단어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 강의는 사업을 오래 하시는 우리 리더 사장님들보다도 이제 직후버가 되시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직후에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어떤 것들을 먼저 권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사용하실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저희의 스파 클렌징 네 품목을 권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제품으로 클렌징 제품을 권유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미세먼지에 숨막힌 피부 어떻게 순하게 숨쉬게 하자. 우리 미세먼지로 숨막힌 피부를 잘 닦는 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예민할 정도로 좀 많은 각질을 제거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오히려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케어셀라의 제품들이 다 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한 제품으로 숨을 쉬게 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3단계로 정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순하게 지우기, 두 번째 순하게 세안하기, 세 번째 순하게 정화하기. 정화한다는 것은 뭐예요? 겉에만 닦아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피부 속, 모공 끝까지, 모공까지도 다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유효 성분들을 다시 한번 보호막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정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클렌징 네 품목 소개를 해드리면 케어셀라의 마일드 클렌징 오일, 순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부드러운 클렌징 오일. 두 번째는 케어셀라의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 거품 타입의 약산성 클렌저죠. 너무 좋더라고요. 거품이 너무너무 조밀하고 찰지고 이따가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케어셀라의 매직 필링 젤. 하나의 제품으로 6가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매직 필링 젤, 그 다음에 케어셀라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힘이 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저는 효소의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 제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미세먼지에 숨막힌 피부 스파 클렌징 3단계로 해결해 보자. 제품은 4가지지만 단계는 3단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엔자임 파우더와 그 다음에 필링젤 같은 경우에는 딥클렌징이기 때문에요. 2가지의 제품의 성격이 비슷해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놨어요. 자, 먼저 순하게 지우기, 그 다음에 순하게 세안하기, 순하게 정화하기. 이 제품들 순서대로 안 바른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사장님들께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품의 특성이, 메인 특성이 이거다 보니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지금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피부 타입, 피부 고민, 메이크업 정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 저자극의 약산성 제품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 알칼리성의 세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의
보호막을 역할을 하는 피부 지질막까지도 다 걷어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홍조가 뛰고 그 다음에 모공이 더 벌어지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약산성 세안제인지를 꼭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pH, 수소 이온 농도가 4.5에서 6.5일 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케어셀라 제품들은 다 약산성 세안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만 걷어내고 다시 피부 보호막을 형성을 해주는 게 바로 특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지우는 단계 클렌징 오일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저는 이 제품을 우유 클렌징으로 한번 애칭을 정해봤습니다. 저 애칭 정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께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 이꼴 우유 클렌징. 왜 우유 클렌징인지 이제 볼까요? 순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부드러운 클렌징 오일인데요. 얘는 화장을 지울 수도 있고 바로 폼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민감하거나 건조하신 분들은요. 마치 내가 기초 스킨케어를 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보호막 형성까지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화장을 지우고 바로 폼을 하고 그 다음에 타올로 이렇게 드라이를 했을 때 민감하거나 건조하신 분들은 마치 내가 기초 제품을 바른 것처럼 촉촉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 피부 타입대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글로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드리면 한눈에 보기 쉬울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클렌징 오일은 메이크업을 강하게 했다. 약하게 한 사람은 쓰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 클렌징 오일이 워낙에 부드럽게 클렌징이 너무나 빠르게 잘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도 했고 색조도 했고 마스카라도 했고 그 풀 메이크업을 했던 분들은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는데 훨씬 더 좋으실 것 같다고 해서 생각 들어서 제가 메이크업에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은 복합성까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성이신 분들한테 훨씬 더 제가 강추하기 때문에 건성으로 해놨고요. 세정력은 닦인다고 해서 오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어차피 순하게 자극 없이 다 클렌징이 되는데 자극 없이 순하게 클렌징이 너무 잘 된다라고 해서 제가 오로 해놓은 겁니다. 예, 알카리성 클렌징처럼 막 빡빡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클렌징 오일은 메이크업을 풀 메이크업을 하셨고 피부는 건성이시면서 그래서 메이크업을 다 하셨으니 풀 메이크업을 하셨으니 좀 잘 닦여야 되겠죠. 그래서 세정력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클렌징 오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피부, 민감한 피부, 저자극의 순한 클렌징을 찾는 분들은 저는 클렌징 오일을 적극 권해드리는데요. 얘는 블랙헤드까지 한 번에 케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얼굴에 먼저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한 상태예요. 얼굴에 도포를 해요. 그래서 얘 롤링을 해요. 자, 클렌징을 할 때 클렌징의 시간은 얼마큼을 두면 좋을까요? 오래 두면 둘수록 클렌징이 잘 된다? 삑! 잘못된 겁니다. 클렌징은 1분 안에 다 끝내셔야 됩니다.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메이크업의 잔여물들이 피부 속에 오히려 침투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분 동안만 하셔도 충분히 다 클렌징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물 세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시면 이 촉촉한 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한번 클렌징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내가 콧망울이라든가 턱 주변이라든가 볼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 번 더 블랙헤드를 녹여주세요. 클렌징 한 다음에. 그리고 나면 정말 피부에 있는 이 블랙헤드가 같이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피부가 맑아지는지 몰라요. 여기서 팁 하나 더는 지성이신 분들 혹시 이거를 녹이고 싶다 하시면 스팀 타월로 코라든가 그다음에 턱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면에 따뜻한 물을 적셔서 일단 모공을 한 번 더 연 상태에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블랙헤드를 빨리 녹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우유 클렌징이라고 별명을 지었는지, 애칭을 지었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소리는 안 납니다. 그냥 화면만 보시면 돼요. 네. 저희 클렌징 오일은 친수성과 친유성, 예,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유수분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수성과 친유성을 기가 막히게 밸런스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수분, 지진막 손상은 최소화하고 필요 없는 것들만 걷어내고 보호막까지 형성을 해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는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래서 보셨죠? 네, 이렇게 우유 제형으로 바뀌다 보니 피부가 수운하게 잘 클렌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보면 자연유래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식물성 오일에 11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클렌징 오일이라는 단어를 지어놓고 자, 어떤 제품의 유효 성분일 것 같으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 이거 뭐 에센셜 피부에 굉장히 좋은 오일 앰플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여러 가지의 식물성 오일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방어막에 좋은 거 한번 쭉 보시겠어요? 방어막 형성으로 피부 건조에 좋은 거, 노화 예방에 좋은 올리브, 그 다음에 그 올리브보다 더 좋다는 뭐 아르칸트 리커넬 오일, 그 다음에 비타민이 역시 노화의 방지에 좋은 것들, 보습에 좋은 것들, 뭐 쭉 보시게 되면 뭐 모공 케어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의 식물성 오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클렌징 오일 보셨나요? 그 외에도 클렌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컨디셔닝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초피나무 추출물, 우스니아 추출물, 할미꽃 추출물, 녹차 추출물. 이 4가지 추출물들은 스킨딥 EWG 등급 1등급으로 유해성과 안전성 검사를 아이고 여기 오타입니다. 검사를 완자가 빠졌습니다. 예, 완료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클렌징 오일이냐 이거죠. 왜 이렇게 좋은 성분들을 가득 넣었을까요? 왜 이렇게 넣었을까요? 제가 이게 비유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쉽게 와닿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요. 퇴근을 하고 딱 집에 갔는데 너무 배고파서 와, 난 진짜 근데 오늘은 전골을 먹고 싶어. 찌개를 먹고 싶어. 라고 해서 제가 요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너무 배고프니까 요리할 시간은 없고 찌개는 먹고 싶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하나요? 마법의 가루를 한 스푼을 딱 넣어서 하면 먹을만 해요. 또 배고플 때 먹다 보니까 더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요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자, 오늘은 내가 시간이 충분해. 진짜 오늘은 정성을 다해서 건강에 좋은 내가 찌개를 만들어서 먹어야지?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디포리도 넣고 멸치도 넣고 건조한 마른 새우도 넣고 팥뿌리, 다시마, 무, 양파 이런 것도 넣으면서 정성껏 육수를 내서 찌개를 만드시고 드시겠죠. 어떤 것들이 더 맛있고 영양이 좋겠냐 이거죠. 바로 좀 비유가 좀 적절할까요? 예,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회사 제품을 봐도 클렌징 오일에 이렇게 좋은 성분들을 가득 넣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클렌징 제품을 썼는데 트러블이 났거나 피부가 뭔가 클렌징을 했음에도 보호막 형성이 안 되고 오히려 나는 트러블이 난다, 뾰루지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적극적으로 저의 케어셀라 마이드 클렌징 오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클렌징 오일은 피부가 좋아지는 클렌징 오일. 그래서 화장도 지워지고 바로 폼도 되면서 모공까지 청소가 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 내가 기초 제품을 바른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클렌징 오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클렌징 오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영상 볼까요? 네, 우리 우유 클렌징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친수성과 친유성 네, 밸런스를 적절하게 잘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렌징은 물론 피부의 그 수분
수분막까지 보호막까지도 다치지 않고 방어막은 유지하면서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클렌징 오일이고요. 얼마큼 잘 지워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그 손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손 모델입니다. 제 손입니다. 빨간 립스틱으로 지우기 때문에 아마 우유 중에서도 딸기 우유가 나올 거예요. 자, 저렇게 클렌징 하신 다음에 물을 한번 갖다 대시고 한 번 더 롤링을 하시면 저렇게 우유 제형으로 바뀌면서 정말 자극이 없이 순하게 지워져야 될 것들은 지워지고 보호막으로 남아야 될 것들은 남겨주는 아주 명품 클렌징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셨죠? 제가 제 얼굴에 직접 하고 싶었으나 이제 너무 또 사장님들께서 깜짝 놀라실까봐 너무 예쁘다, 이게 사람이야 마네킹이야 이러실까봐 제가 손에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안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안하기? 순하게 세안하기. 그래서 아기 세안할 수 있는 제품은 무엇인지 바로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가 되겠습니다. 풍부하고 조밀한 거품 타입의 약산성 클렌저인데요.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제가 제거하면 사실은 이 제품의 소구 대상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다가 적어두세요, 우리 사장님들. 성격 급한 사람. 우리 폼 클렌저는 정말 이 거품을 충분히 내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성격 급하신 분들은요, 쭉 짜셔가지고 한 두세 번 하신 다음에 얼굴과 손의 이 압력으로, 힘으로 클렌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빠 세안 하시면 안 돼요. 푹적푹적 하면서 아빠 세안 하시게 되면 알게 모르게 내 피부에 자극이 되고 잔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는 성격 급하신 분은 아주 좋습니다. 네, 바로 펌핑 하자마자 정말 조밀조밀하고 치밀한 이 거품이 얼마나 탄성이 좋은 이 폼인지 몰라요. 그래서 뒤에 제가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또 깜짝 놀라실 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세안할 때 사용을 하시고, 아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개운한 걸 원하고 싶어. 저도 건성이지만 여름에는 조금 개운함을 조금 더 원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하이드레이션 폼으로 한 번 더 클렌저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온수로 헹궈내시면 되는데, 메이크업은 중약 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게 베이스만 했다, 쿠션 정도만 했다, 핑크 톤업 정도만 했다 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는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는 지워질 수 있는 역할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같이 사용하면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자극 없이 순하기 때문에 모든 피부 타입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성, 복합성, 지성 피부 타입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세정력은 제가 4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 아기 세안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지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세정력은 4로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메이크업을 거의 안 했어, 그 다음에 지성이야 라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세정력이 더 만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는 그냥 제가 가이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폼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 클렌저로 정말 촘촘하고 부드럽고 저자극이면서 왜 우리 아이들 그 신사나 이렇게 목욕할 때 나오는 그런 느낌 있죠. 포들포들하고 폭신폭신한 느낌들이 굉장히 느껴지는데 그것들이 다 안전한 식물 유래의 세정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펌핑을 한 3번 정도 했고요. 짜자잔 보시게 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이 거품이 조밀하고 치밀하고 그 안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폭신폭신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얼굴에 폼을 하게 되면
굳이 내가 다시 그 거품을 내지 않더라도 저자극으로 세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까 제가 안전한 식물 유래 성분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읽어보시면 정말 세정력, 그 다음에 진정, 그 다음에 피부 장벽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유효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는 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약하게 한 상태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 클렌징 3단계 중에서 마지막 정화 단계 보도록 할게요. 이 두 제품의 그 공통점은 이런 거죠. 예, 딥클렌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차 세안, 3차 세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두 제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두 가지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한 번에 때 빼고 광내기, 묵은 각질은 빼내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때 빼고 광내는 딥클렌징. 이 두 제품은 사용 횟수를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화장을 지우고 클렌징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딥클렌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성과 복합성일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그 다음에 건성이신 분들은 뭐 겨울에는 1번, 여름에는 2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민감성이신 분들은 2주에 1번 정도 사용을 하시고요. 이분들의 또 이제 주요 포인트는 이 하시는 제품을 사용하는 이 시간을 좀 짧게 사용을 하시고 바로 씻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성이야 복합성이야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오늘 얼굴이 칙칙해? 나 오늘따라 화장이 왜 이렇게 들떴어? 나 옛날 같지 않게 요즘에 얼굴이 안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얼굴에 유철이 있어. 울퉁불퉁해. 뭔가 뾰루지가 나거나 각질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바로 딥클렌징을 할 때이기 때문에 이 피부 타입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거울을 보시고 견진법으로 사용 횟수도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제품의 공통점은 각질, 모공, 브라이팅, 진정, 스킨케어를 한 듯한 피부, 왜 생기를 주기 때문에 예, 이런 스킨케어를 한 듯한 촉촉한 피부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냥 아주 상식이죠? 각질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요? 각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맨 끝에 있는 우리 표피층의 기저층에서 각질 형성세포에 의해서 새로운 각질이 쭉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거 살아있음이죠. 쭉 올라와서 맨 위에 각질층까지 도달해 있다가 얘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떨어져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항상 평균 28일 때 가장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묵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질이 계속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된 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각질층이 굉장히 두꺼워져서 주름도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얼굴색도 더 칙칙해 보이고 얼굴에 당화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각질, 이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질 맨 위에 있는 각질층에 각질 세포가 15개에서 20층으로 되어 있을 때 가장 생기 있고 보호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각질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 각질 세포를 너무 걷어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빠 세안 같으신 분 빡빡 문지르시거나 그 다음에 과도한 클렌징을 하다 보면 내 피부에 피부 보호막을 해줄 수 있는 각질까지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홍조 피부라든가 민감한 피부로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유념하시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매직 필링제 보도록 할게요. 매직 필링제는 왜 매직이라고 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고마주 타입을 형성해서가 아니라 6가지의 우리 기대 효과를 한 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직 필링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때 빼고 광내기, 각질, 토닝, 투명, 유연, 보습, 광채를 이거 하나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사용하는 방법은 내용물을 적당량의 얼굴에 도포를 하는데요. 마른 피부에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마른 피부에 닿았을 때 각질을 흡착을 해서 얘가 걷어내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1, 2분 정도 있다가 마른 다음에 방치한 다음에 천천히 러빙 하듯이, 이때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이때 아빠 세안하시면 안 됩니다. 예, 천천히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시면, 특히 콧망울이라든가 턱 주변 이런 데를 롤링을 하시면 얘가 스크래치로 변해요. 그런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는데, 얘는 어떤 피부 타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횟수라든가 내가 롤링을 하는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로만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신다면 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6가지 효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수한 각질 정리를 해준다. 그래서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끝난 다음에 다 사용을 한 다음에도 얘가 마일드한 촉촉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기초 화장품을 사용한 것처럼 촉촉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뒤에 제가 이제 손에 한 그 임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다 끝난 다음에 손등의 색상을 보면 굉장히 촉촉하고 그 다음에 생기 있는 예, 손등 피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노벨상을 받은 플러린까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 있는 맑은 피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손, 팔꿈치, 바디에도 좋아요. 그래서 손등, 팔꿈치 또는 예, 바디 어디에 좋을까요? 무릎, 예, 뭐 이렇게 좀 뭔가 각질이 많이 되어 있는 곳에 사용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손등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도포를 합니다. 한 2, 3분 정도 방치를 해요. 그 다음에 살살살 1, 2분간 러빙을 하면 각질들이 흡착이 돼서 고마지 형성을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잔여물을 물로 닦아내면 이 처음 화면과 마지막 화면의 피부색이 완전히 달라진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팁이 있는데요. 우리 얼굴 온도가 다 다르잖아요. 볼은 더 뜨겁고 이마는 더 차갑고 이렇게 피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방치하는 시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똑같은 얇기로 발랐다 하더라도, 도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방치하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유념하셔가지고요. 시간차를 조금 두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왜 생기가 돌까라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바로 이 유효 성분들이에요. 시중에 저희같이 고마조 타입의 필링 젤 있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가지의 만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매직 필링 젤, 대부분의 필링 젤들이 그냥 고마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이런 유효 성분들이 피부 보호막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저희 흰 버드나무 껍질 같은 경우에는 천연 바하 성분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비타민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뭐 활력을 줄 수 있고, 또 안색 개선해주는 성분,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성분, 거기에다가 여기서 또 수분 증발, 그 다음에 뭐 플로린으로 또 피부의 생기, 그 다음에 방풀 추출물 들어있어서 피부의 방어막도 좋고 재생, 그 다음에 진정, 그 다음에 알로에 성분 들어가 있어서 피부 보습, 그 다음에 뭐 장미꽃 오일 성분 들어있어서 피부 보습.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걷어내고 광까지 낼 수 있는 필링 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얼굴에 직접 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한 3분 정도 됐는데요. 중간에 제가 조금 길다 싶으면 좀 끊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영상은 밴드를 통해서 다 공유가 된 영상입니다. 근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는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막이 있으니까요. 자, 매직 필링 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에 내용물을 얼굴에 지금 수분기가 좀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각질 제거가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용물을 적당량을 덜어서 얼굴에 도포를 합니다. 네, 이마, 네, 그다음에 볼, 네,
도포할 때는 눈하고 입, 예민한 부위는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 주변에는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눈 바로 그 아이백 있는 데에 그 블랙헤드가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주변은 제외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골고루 펴 바르신 다음에 1, 2분 정도 그대로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꾸덕꾸덕 건조가 될 겁니다. 네, 방치 시간은 좀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왜냐면 피부 온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건성, 지성, 복합성 또는 블랙헤드가 있는 곳, 모공이 넓은 곳 이런 부위마다 본인들이 알아서 이 롤링을 하는 압력을 좀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감하신 분들은 일단 횟수를 줄이고 조금 더 마르기 전에 롤링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성이신 분들, 그 다음에 블랙헤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이 있게 롤링을 하셔도 되지만 건성이신 분들은 압의 힘을 거의 없이 롤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고마주 타입으로 나왔고 각질이 형성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거 소개 영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면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나 팔꿈치, 뭐 무릎, 그 외에도 칙칙해 보이는 부분에 한 번 더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은 밴드에도 우리가 공유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품, 디클렌저의 마지막 제품 부드러운 효소 거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 클렌저입니다. 저는 이 제품의 별명을 애칭을 모공, 진공, 청소기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매직 필링 젤 같은 경우에도 뭐 모공 청소 당연히 되죠. 그런데 그 제품은 스크럽을 만들어서 흡착을 시키는 거고요. 얘는 단백질을 쪼개내서 그 안에 있는 모공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애칭을 제가 모공, 진공, 청소기로 해봤습니다. 좀 너무 세 보이나요? 부드러운데? 네. 다 순하고 자극 없이 부드러운 효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너무나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제가 모공, 진공, 청소기라고 정해봤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영상에 일단 파우더를 얹어놓고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요. 일단 손바닥에 물을 묻힌 다음에 파우더를 얹어 넣는 것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손바닥에 물을 적신 다음에 적당량의 파우더를 덜어놓고요. 거품을 충분히 내셔야 됩니다. 거품을 충분히. 이 파우더가 알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품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얼굴에다가 아빠세수, 금치, 아빠세수를 하게 되면 얼굴이 더 자극이 되고 민감하게 되고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건 오히려 사용 안 하는 게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사용 방법은 충분히 거품을 내는 방법인데 나는 충분히 거품을 내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거품 내는 방법도 뒤에 가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물로 헹궈내시면 좋아요. 물의 온도는 아주 찬 그 온도보다는 체온에 가까운 미온수로 했을 때 효소의 활성을 더 도와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드러운 효소 거품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미온수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거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처럼 가벼운 메이크업은 이 제품으로도 어느 정도는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은 뭐 중약 정도 약이라고 했고요. 피부 타입은 복합성과 지성. 그러면서 개운함은 너무 좋아요. 근데 자극 없이 개운한 겁니다. 뽀드득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세정력에 만족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엔자임 효소는 우리 피부의 그 딱딱해진 각질을 단백질, 노화된 단백질을 쪼개내는 거예요. 쪼개내서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부드럽게 녹여서 그 다음에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까지도 한 번에 제거를 해줄 수 있는 특징이 되는데요. 나는 거품을 못 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거품을 낼 수 있는 볼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볼을 활용하셔가지고 거품을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저렇게 그 거품을 낼 수 있는 그 스펀지가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저희 파우더,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를 적당량을 넣고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하시면 저렇게 풍부한 머랭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거품만 딱 떼내서 얼굴에 마사지 하듯이 클렌징을 하시면 되고요. 물을 한 번 더 묻히게 되면 더 조밀조밀한 거품이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냥 나는 내가 손으로 그냥 뭐 클렌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손에다가 덜어서 적당량의 물을 묻혀서 충분히 폼을 녹인 다음에 알갱이를 녹인 다음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보면 파파인 식물성 효소가 들어가 있어서요. 물리적인 자극 없이 각질을 분해하고 쪼개내고 묵은 각질, 묵은 단백질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효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홍삼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엔자임 파우더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홍삼 파우더가 10%나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 공급과 피부 진정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 이런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 없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이 저희의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를 사용했을 때 다르다는 거를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머랭 거품. 그 다음에 이런 홍삼 파우더의 영향으로 굉장히 촉촉하고 사용을 했을 때도 피부가 자극이 없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소 거품 파우더 클렌저의 포인트는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사용을 해라.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품볼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손에다가 직접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먼저 물을 묻히고 엔자임 파우더를 올려놔도 좋고요. 예, 저처럼 파우더를 올려놓고 적당량의 물을 적셔서 핸들링을 하시면 저렇게 풍부한 거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 상태로 얼굴에 세안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시다 보면 거품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다시 물을 어느 정도를 좀 적셔서 다시 롤링을 하시면 또 거품이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 2번, 3번 정도 세안을 하시게 되면 정말 개운하면서 말끔해지고 피부가 생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부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숨막힌 피부 스파 클렌징 3단계 알아봤습니다. 지우기, 순하게 지우기, 순하게 세안하기, 순하게 정화하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2회차 때 설명드렸던 프레스티지 5가지 제품 중에서 리포존 공법이 최고이며 여기에 유효 성분들이 너무 가득가득 들어서 별명을 제가 링거 토너라고 지은 것이 있죠. 예, 프레스티지 토너입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토너를 화장대에 두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욕실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순하게 정화하기까지 끝난 다음에 링거 토너까지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이건 뭐 더할 나위 없는 스파 클렌징을 다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링거 토너만 한번 볼까요? 제가 링거 토너라고 한 이유는 토너임에도 불구하고 링거처럼 영양이 가득 들어가 있다. 프레스티지 5종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다 넣은 토너다. 그러면서 미백과 주름 기능성, 거기에 흡수가 리포존 공법이 최고이다 보니 링거와 같은 우리가 왜 영양주사를 맞은 것 같은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병풀립수가 69만 ppm 들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70가지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 있는 풀빅산이 1000ppm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맨 마지막 헹굴 때 토니워시, 물과 스킨을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계속 클렌징 마지막 단계니까 화장솜에다가 닦아서 사용하시는 거. 그래서 뭐 미처 떨어져 나가지 않은 잔여물과 미세먼지 등을 한번 제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3스킨법 해가지고요. 스킨을 한번 쫙 펴 바르신 다음에 한 번 더 바르시고
또 한 번 더 바르시면 얘가 그 리포전 공법으로 최고의 리포전 공법과 유효 성분들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레이어링 하실수록 피부 깊숙이 수분감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화장솜에다가 충분히 적셔서 스킨팩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미세먼지 생각을 하니 또 우리가 좀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마스크를 계속 또 사용해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물러가더라도 우리는 마스크가 이제 필수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마스크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다고 해서 마스크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할 것인가, 요거를 하나 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마스크를 하루 종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붉어진다, 건조하다, 또 뾰루지가 난다, 마찰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 거기가 또 칙칙해진다, 하관이 다 칙칙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또 탄력을 많이 잃어버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면 되냐면 먼저 마스크 하기 전에 샤인핑크 토너 크림을 바릅니다. 제가 주말에 제가 얘기한 그 호수 4.5kg를 한번 거닐 때 핑크 토너 크림을 바르고 마스크를 했는데요. 잘 묻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도 민망하지 않는 피부톤, 거기에 깔라민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의 트러블이라든가 자극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하기 전에 나는 뭐 메이크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피부에 그 보정력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핑크 토너 크림을 한번 바르신 다음에 마스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오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파 클렌징 3단계 다 하시고 기초 제품 프리스티지 아이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하이드레이션 사용하시면 좋죠. 하신 다음에 수분 마스크인 스킨 이노베이터 사용을 하신다든가 그다음에 온 가족 아이들도 마스크 쓰기 때문에 트러블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에코스노우 이머전시 컴플렉스 SOS 오일 세럼 같은 거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수딩 마스크 할 수 있는 제품 수분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드라 수딩 마스크 팩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 순간 해야 하는 클렌징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왔을 때 마스크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트러블 이런 것들을 대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세먼지로부터 숨막히는 내 피부 스파 클렌징 3단계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 네. 그래서 오늘 기존에 뭐 우리 리더 사장님들께서는 워낙에 제품 좋은 거 알고 계시고 이미 다 많이 권해보셨고 사업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프로치 제품으로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고 누구나 부담 없이 손을 내밀고 전달을 받았을 때 또는 가격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담이 없는 것이 바로 클렌징 라인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 클렌징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클렌징이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많은 분들께 좀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스폰서 사장님들과 그다음에 파트너 사장님들과 웃음이 가득할 수 있는 대화 나누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직구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위아 직구퍼!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